선천적 복수국적자 남성들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기해 헌법 불합치 판정을 이끌어냈던 전종준 변호사가 여성들에 대한 헌법 소원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변이 바이러스에도 보호받을 수 있다며 백신 접종을 서둘러 달라고 백악관과 CDC가 강조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이 급증해 처음으로 8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8년 만에 승인된 새 알츠하이머 치료제에 대한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메릴랜드주에서 허위로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사례가 만연해 주정부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한국의 선천적 복수국적 때문에 병역과 무관한 한인 여성들도 미국 내 공직 진출 길이 막히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남성들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기해 헌법 불합치 판정을 이끌어냈던 전종준 변호사가 자동 말소와 상시 국적이탈 허용을 규정하는 국적법의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선천적 복수국적 때문에 한인 남성들이 한국의 병역과 미국의 공직 진출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병역과는 무관한 한인 여성들도 심각한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에 대해 5번이나 헌법 소원을 제기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냈던 워싱턴 지역 인권 전문 전종준 변호사는 미국 공군에 입대하려다가 국적 이탈도 자동 말소도 안 된 선천적 복수국적자라는 이유로 좌절을 맛본 이민지양의 피해 사례를 소개하며 한국에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루속히 한국의 이 국적법이 남성뿐만 아니라 병역과 무관한 여성까지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하루속히 법을 개정해서 자동 말소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그런 의미에서 헌법 소원을 이번에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전 변호사에 따르면 버지니아에 거주하는 올해 23살의 엘리아나 민질이 우리 이름으로 이민지 양은 미국 공군에 입대하려다가 선천적 복수국적에 걸려 좌절됐습니다. 미국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로 한국에서는 산 적도 없는 이민지 양이지만 한국이 한국적을 부여하는 바람에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돼버려 이중국적을 엄격히 금하고 있는 미국 공군 입대가 좌절되는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겁니다. 신원조회 과정에서 당연히 이중국적이 아니라 미국 시민권자임을 밝혔으나 한국적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입대가 좌절되는 것은 물론 허위 진술로 처벌받을 수도 있어 미국 공군 입대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전종준 변호사는 전했습니다. 특히 한인 여성들은 2010년 이전까지는 24살이 되면 한국적을 자동 말소해 주었기 때문에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으나 자동 말소 제도가 폐지되는 바람에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이민지 양과 같은 한인 여성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전종준 변호사는 밝혔습니다. 5차 헌법소원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내 현행 국적법을 내년 9월 말까지 개정토록 명령받아 놓고 있으나 한국 국회 움직임이 너무 느리고 제도 개선안이 아직까지는 미판되다가 한인 여성들까지 미국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종준 변호사는 한인 여성들을 위해 또 한 번의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현실을 반영한 국적법 개정을 서둘러 줄 것을 촉구하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종준 변호사는 국적법 개정과 관련해 미국서 태어나고 미국서 자라온 한인들에 대해서는 특정 나이가 되면 한국적을 자동 말소해주는 자동 말소제를 실시하고 한국에서 부모, 조부모들이 호적 신고를 한 경우 본인이 아무 때나 국적 이탈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미국에서 태어났고 그다음에 한국에 호적에 올리지 않은 사람들은 그리고 주 생활지가 미국인 사람들은 한국 국적이 자동 말소가 돼서 미국 내에서 공직이나 정계 진출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바람직한 국적법이 하루속히 만들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에 한국 국회에서 이른바 홍준표법 개정안들이 제기되고 있으나 미주 한인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미국에도 최대 위협이 되고 있다고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경고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변이 바이러스에도 90% 안팎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서둘러 달라고 백악관과 CDC는 강조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눈앞에 둔 것으로 자신하던 미국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발목을 잡히지는 않을까 우려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공중보건 책임자들이 인도발 델타 바이러스에 대한 위험을 잇따라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백악관의 의료자문 책임자인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미국의 바이러스 퇴치 노력에도 최대 위협이 되고 있다고 시인했습니다. 파우치 박사는 미국 내에서 새로 감염되는 케이스들의 20%는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불과 2주 전 10%에서 2배나 높아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 공중보건 책임자들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미국에서도 영국과 같은 코스를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2주마다 감염자 비율이 2배나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에서는 영국발 알파 변이 바이러스보다 인도발 델타 바이러스가 더 급속도로 번져 신규 감염의 60%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추세라면 미국에서도 신규 감염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2주 전 10%에서 현재 20%로 늘어난 데 이어 2주 후에는 40%, 4주 후에는 60%로 배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박사와 CDC 소장인 로셀 왈렌스키 박사는 현재로서는 백신 접종을 최대한 빨리 끝내는 게 최선의 방책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 화이자 백신을 2번 다 접종하고 2주가 지난 경우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도 면역 효과가 88%나 유지되고 영국발 알파 변이에는 93%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더나 백신의 경우는 아직 연구가 끝나지 않았으나 이들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할 부스터 백신을 생산해낼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WHO에 따르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현재 인도와 영국, 미국 등 지구촌의 92개국에 번진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팬데믹으로 저소득층의 무상 정부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이 급증해 처음으로 8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직격탄을 맞았던 지난 1년 동안 메디케이드 가입자들이 990만 명, 13.9%나 급증한 것으로 연방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저소득층이 사실상 무상으로 정부 의료보험을 이용하는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이 올 초 현재 처음으로 8천만 명을 넘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올 1월 현재 메디케이드에 가입한 미국민들은 8,054만 3천여 명으로 집계됐다고 CMS, 즉 연방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가 발표했습니다. 이는 팬데믹 직전인 2020년 2월부터 1년 동안 990만 명, 13.9%나 증가한 것입니다. 그만큼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미국이 셧다운되면서 실직자들이 직장 건강보험까지 상실하고 대거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기 시작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디케이드 이용자 8,054만 명 가운데 약 절반인 3,830만 명은 어린이들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저소득층 어린이들은 아동건강보험과 메디케이드 차일드 등을 통해 의료 혜택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오바마 케어에 따라 50개 주 가운데 38개 주에서 연방 빈곤선의 138%인 연소득 개인 17,800달러, 부부 24,000달러, 4인 가정 36,500달러까지 확장돼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이 증가세를 보여왔는데 팬데믹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2014년부터 각 주정부들은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을 연방 빈곤선의 133%에서 138%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는데 민주당 우세 지역을 중심으로 38개 주가 확대를 선택한 반면 남부의 공화당 하성 12개 주는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주별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을 보면 인구가 많은 순으로 캘리포니아는 1,253만 명이나 되고 뉴욕주가 672만 명, 텍사스는 483만 명, 플로리다 414만 5천 명, 조지아 209만 명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수도권 지역에선 버지니아가 164만 6천 명, 메릴랜드는 147만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디케이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기본적으로 절반씩 의료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은 매월 내는 프리미엄 보험료나 본인 부담금인 디덕터블 등이 거의 없어 사실상 무상으로 거의 대부분의 건강보험 혜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의 경우 소득이 거의 없거나 낮아지기 때문에 65세 이상 이용하는 메디케어에다가 저소득층 메디케이드를 동시에 가입해 메디케어로 커버받지 못하는 부분을 메디케이드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18년 만에 승인된 새 알츠하이머 치료제에 대한 찬반 논란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는 환자에 따라 원인과 증상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치료법도 환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번에 승인된 치료제는 모든 치매 환자들에게 다 적용할 수 없으며 어떤 환자에게 투여해야 안전한지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 알츠하이머 치료제 아두카누맙은 식품의약국 FDA가 18년 만에 승인한 치료제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새 약물이 효과가 있다는 증거가 불충분한 건 둘째치고 알츠하이머 환자의 병 증세와 원인이 각각 다른데 어떤 환자에게 투약을 해야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데이터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FDA의 승인을 지지한 사람들조차 알츠하이머에 걸린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약물 투여를 승인하기에는 범위가 방대하다고 말했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약물을 환자의 정맥에 주입하게 되는데 이는 뇌의 부종이나 출혈을 일으킬 위험이 있어 정기적으로 MRI를 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DA는 치료제에 거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환자가 약물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위험과 금기 사항에 따로 표시된 내용도 없었습니다. 아두카누맙의 임상 실험은 대부분 알츠하이머의 전 단계나 혹은 초기 단계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의료진들은 다른 단계의 알츠하이머 환자에게 약이 효능이 있을 것이라는 증거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신약은 질병 초기 단계의 환자나 뇌에 고농도의 아밀로이드가 쌓인 사람들에게만 제한해서 약물을 투여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더불어 여러 아밀로이드 감소 약물이 이전 임상 실험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더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WKTV 뉴스 조현우입니다. 메릴랜드주에서 허위로 실업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만연해 주정부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외부 기관의 조사 결과 최근 6주간 50만 8천 건이나 허위 실업상 청구로 의심돼 정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메릴랜드주가 허위 가짜 실업수당 청구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비단 메릴랜드주의 문제만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외부 기관에게 조사를 맡긴 메릴랜드에서는 최근 6주 동안에만 접수된 실업 청구 가운데 대다수인 50만 8천 건이나 허위 가짜 사기 신청인 것으로 분류됐습니다. 허위, 사기 실업수당 청구는 전체 청구 건수의 많게는 64%까지 차지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한국 사위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는 외부 기관에 조사를 맡겼는데 최근 6주 동안에만 50만 8천 건이 사기 실업수당 청구로 의심된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허위 사기 실업수당 청구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신분 도용으로 해킹 등으로 빼낸 신분을 도용해 실업수당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로써 메릴랜드에서는 팬데믹이 시작된 이래 1년 동안 120만 건의 허위 사기 실업수당 청구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사기 실업수당 청구로 타내려던 실업수당 총액은 5억 100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메릴랜드 당국은 상당수에 대해선 수상한 청구를 미리 적발해 실제 지급하지 않았으나 일부는 잘못 지급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는 이 같은 허위 사기 실업수당 신청이 만연돼 있다는 보고서를 받아들고 연방 실업수당의 조기 종료를 최종 결정한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호건 주지사는 9월 6일까지 지급할 수 있는 연방 실업수당 주당 300달러를 7월 3일부터 조기 종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실업수당 때문에 근로자들이 일터에 복귀하려 하지 않고 구직에도 나서지 않는 부작용을 빚고 있다며 연방 실업수당을 조기에 끝내기로 한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은 2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들 중 애리조나와 노스캐롤라이나, 몬태나, 오클라호마 등 공화당 우세 지역은 물론이고 코네티컷, 뉴욕 등 민주당 강세 지역들까지 복직 보너스를 지급하려는 주 지역들이 10여 곳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